영어와 내신 영어의 성공의 법칙, 알파고 영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나 내신 영어를 1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매 지문마다 여러분들이 뭐를 찾아야 됩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다시 말해서 유지 코드를 반드시 찾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를 하거라. 논리 코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중요 어법을 파악을 하시고 글의 흐름이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변형 문제가 있죠. 뭐 수능이나 내신 변형 문제가 뭐 주제, 요지, 제목 찾는 거, 문단 요약, 빈칸 문제, 순서 사리, 어법 서술력, 어휘 문제로 일반적으로 변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대처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지 코드란 무엇이냐?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문장이나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논리 코드란 글의 전개 방식인 대등관계냐, 대조관계냐, 요거를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은 제목 6-1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이거고요. 요지 코드와 논리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나옵니까? 요지 코드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나오고 있다? 요지 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요지 코드인가를 보시기 바라요. 에이징이라는 것은 고령화 또는 노령화라는 것은 economic challenge라고 그랬죠.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필자의 판단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문장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요지 코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책이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시어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마지막 문장에 지시어가 있으면 앞문장과 관련해서 뭐가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차분차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이 약간 길죠? 봅시다. 한번. aging, 고령화, 노령화라는 것은 economic challenge, 경제적인 난제라고 됐습니다. 이제 글의 소재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고령화가 되겠죠? 그럼 필자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쓰겠습니까? 노령화나 고령화라는 것이 경제적 난제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될 것이냐? 고령화의 문제점이 뭐냐? 또는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또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 등등이 뒷문장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전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이 그냥 요지 코드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노령화란 경제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럼 because 뒤 주어 동사를 번역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되겠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산 연령 인구가 노동 연령 인구죠.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뭐와 동시에 이 dependent elders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dependent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의존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의존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된다? 부양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양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양가족인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부양가족인 노인들입니다.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령화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전문 번역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노령화란, 고령화란 경제적인 난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unless는 if, not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retirement ages, 은퇴 연령을, 이게 수동태가 나와 있죠. 바로 얘를 목적으로 번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은퇴 연령을, 퇴직 연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그럼 은퇴 연령이나 퇴직 연령을 증가시키는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 so that이라는 걸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할 목적이 되겠죠. 그 목적은 뭐냐면, 나이가 든 사회 구성원들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contribute라는 것은 어디에 기여하다는 얘기예요. The workforce. 이 workforce라는 단어는 노동인구 또는 노동력이죠.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workforce라는 것은 생산 가능 연령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사회에 나이가 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workforce의 노동력의 생산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은퇴 연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괄호 구문은 뭐냐면 economic imperative라는 것은 경제적인 imperative라는 게 뭐냐면 긴급한 것, 긴급하게 해야 할 것, 중요한 것 이런 얘기예요. 급선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경제에서 긴급하게 해야 할 것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긴급하게 해야 할 일,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퇴직 연령을 증가시켜서 노동력에 그 노인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뭐예요? dependent elders. 의존하는 노인들이죠. 부양가족인 노인들의 숫자가 증가를 한다라고 그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노령화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 뒤에 전개될 내용은 당연히 뭐요? 고령화의 문제점, 또는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그 해결책 등등이 뒤에 전개가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이 당연히 뭐가 된다?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인구가 노령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층들이, 여기서 영 애덜트라는 것은 노동 가능 인력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죠. 청년층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purchase,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purchase. 이게 반응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big ticket item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물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치지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집이나 또는 가구나 또는 차나 또는 전자제품과 같은 그런 돈이 많이 드는 물건들의 구매가 뭐가 된다?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비싼 상품의 구매력이 뭐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연충가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be likely to는 뭡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take entrepreneurial un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업가적인 이런 얘기예요. 기업가, 사업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업적인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죠. 사업적인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창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쓸 사람들의 숫자가 더 적어지게 돼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aging workers, 고령화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드는 사람들은 preserve를 하기를 원합니다. 뭐를? the asset, 자산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재산을 그대로 preserve를 하기를 원하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은퇴를 하기 위해서. rather than 뭐뭇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뭇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셋업한다는 얘기는 창업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창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기보다는 이건 위험성이 많으니까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재산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가적인, 기업가적인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적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또 하나 설명을 한 겁니다. 고용 창출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당연히 감소한다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this가 나와있죠, this. 이 this는 당연히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앞문장을 받는 말이죠. 그럼 앞문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고령화로 인한 투자 감소가 나와있죠. 이런 투자는 뭐뭐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be balanced by라는 것은 뭐뭐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진다는 얘기는 상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진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고 draw down savings. 이 savings라는 것은 저축, 저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행에다 우리가 저축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그 저축을 draw down이라는 얘기는 인출해서 돈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또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모아둔, 그들이 축적한 저축을 끌어쓰므로써 상세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사람들의 저축률과 투자율을 뭐합니까? 감소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축률과 투자율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에 지시어가 있으면 앞문장과 관련해서 뭐가 된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메인 아이디어, 요주 코드가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수십 번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글을 한번 요약을 해보시면은요, 이 글의 숙제는 뭐였어요? 고령화였죠? 고령화는 뭐다? 경제적인 난제를 발생시킨다. 다시 말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첫 번째, 주택이나 가구나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이 돈이 많이 드는 품목들의 구매력이 뭐야? 줄어든다는 얘기죠. 소비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할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창업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저축률과 투자율이 감소가 되고 있다가 바로 이 글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 어법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요 어법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법 문제 1번과 2번 문제는요, 무슨 일치예요? 수혜일치 문제가 되겠죠? 수혜일치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런 수혜일치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를 찾으면 되는 겁니까? 뭐를 찾아야 돼요? 주어를 찾아라. 주어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문장은 increase를 쓸 것이냐, increase is를 쓸 것이냐는 문제죠. 그럼 주어가 뭐냐? 주어가 뭡니까? the percentage가 주어가 되겠죠? 명사 다음에 전명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는 percentage가 되는 겁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뭐를 붙여야 돼요? 이 s를 붙이신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주어는 무엇이냐? 두 번째 문장. 이 문장의 주어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야가 동사네요. 야가 동사입니다. 그럼 어떤 게 주어가 될까요? 빨리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purchase, 야가 주어가 되겠죠? 명사 다음에 전명구, 또 명사 다음에 전명구가 이렇게 나오겠죠? 야도 효용사가 되는 거고, 야도 효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주어는 뭐다? purchase가 되는 것이죠. 복수 형태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decrease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s를 붙이면 돼야 돼. 안 된다는 얘기죠. 수혜일치 문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 3번 문제는 saying을 쓸 것이냐 또는 set을 쓸 것이냐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병렬구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은 be rather than A 그러면 A라기보다는 B다. A가 아니라 B다라는 얘기예요. 비교의 대상이 A가 뭐가 된다? 비교의 대상이 A가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B를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B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뭐 한다? 유지를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프리저브와 병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ing를 쓰면 안 되고 뭐를 써야 돼요? 동사의 원형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ell,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바로 앞에 뭐가 나와 있어? and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야는 무슨 구조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병렬 구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랑 병렬을 이루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다? 은퇴를 한다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그들의 저축을 뭐야? 끌어 쓴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병렬은 retire인가 병렬을 이루는 겁니다. 이 전치사 by가 나와 있죠? 이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ing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and 뒤에도 바로 뭐를 썼어요? ing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drawing down.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어법 문제를 보시면은요. 5번 어법 문제를 보시면 accumulating을 쓸 것이냐, accumulated를 써야 될 것이냐.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능동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를 의미한다? 주어 동사 관계를 능동이라고 하고 동사 목적 관계를 뭐라고 그랬죠? 수동 관계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 관계를 능동 관계라고 하고 동사 목적 관계를 수동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은 이 saving를 이렇게 수식을 해줬죠. saving를. saving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저축을 의미하는 거, 저축. 또 저금액을 의미하는 말이죠. 저금액. 돈이야, 돈. 이게 돈이 축적합니까? 돈을 축적합니까? 저금을 축적하다. 돈을 축적하다. 동사 목적 수동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써야 돼요? ed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6번째는 뭐냐면 수일치 문제인데 야가 뭡니까? 동사가 되겠죠. 그럼 이 동사의 주어는 당연히 뭐가 돼요? 위치가 되겠죠? 위치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야가 주어가 되는데 위치는 품사가 뭐예요?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럼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선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행사가 복수면 정답은 뭐가 돼요? 로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선행사가 단수다. 그럼 당연히 단수 동사인 로즈, 이 s가 붙은 로즈, 야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거의 선행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의 선행사를 찾는 것이. 그럼 선행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앞문장이라고 그랬죠. 앞문장, 이것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그들의 저금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상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뭐요? 저금액과 투자율과 저축률이 감소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치의 선행사는 뭡니까? 앞문장 전체를 받는 말이에요. 앞문장 전체를 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당연히 셀 수가 없겠죠? 문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를 써야 된다? 이 로즈를 정답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1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신다면은요, 구독 버튼 꾹,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좀 반드시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